네, 저는 사진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국악에 빠져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34살 될 때까지는 계속 클래식 음악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라디오 프로에서 이제 국악이 나오면 딱 꺼버리든지 다른 채널을 틀던 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잡지사에서 젊은 연주자들, 음악가들을 촬영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재즈, 그다음에 클래식, 가요 이런 분들의 그 사진을 받다가 이제 소리하는 분이 오셨어요. 최수정 씨라는 판소리꾼인데 이 양반한테 제가 당신은 소리를 하는 분이니 소리하시고 저는 사진사니까 사진을 받겠습니다. 그이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서 아주 짧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단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 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풀는. 그게 한 5분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셔터 버튼을 누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사진이라는 일이 시작되면 저는 굉장히 냉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진 찍던 일을 잠깐 그만두고 제 사무실로 올라와서 왜 좋게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이러면서 그런 식의 발성을 하는가,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묻기 시작했죠. 너무나 행복한 것을 보아도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다고 하잖아요. 그 1년, 2년의 세월은 저한테 계속 소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북은 소리꾼을 잡으려고 들고 소리꾼은 그 북을 넘나들려고 들면서 밤들이 이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그 이전에도 지금도 별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척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데 놀란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아무도 담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모음기를 들고 이제 전국 각지를 헤매게 된 시작의 시점이 그렇게 시작한 거죠. 제가 그 레이블들, 아까 말씀드린 레이블들을 다 찾아다녔거든요. 녹음는 그 마스터를 가지고 제가 음반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사진도 찍었지 이 마스터도 있으니까 그걸 한 300개 릴을 들고 찾아다녀서 그나마 이제 지금은 그 찾아다녔던 회사도 다 없어졌지만 그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한 군데는 당신 말이야 뭐 장난해 막 이러고 거기 이사분인데 서너 개도 아니고 300개를 들고 와서 우리 회사 망하려는 거야 너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러고 쫓아냈어요 진짜로. 우리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그게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인식하면 꼭 찍어야만 박아야만 하는 것들로 인이 박힌 사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안 담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평생 유저로서 이렇게 즐기는 쪽은 안 되나 봐요. 그걸 기록하고 생산자 쪽에 있어야지 그런 건 못 하겠습니다. 이게 두 다리 쫙 뻗고 너는 해라 나는 볼게 한 잔 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음반은 한 170종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건 이제 뭐 창작, 그다음에 판소리, 산조, 그다음에 소위 정악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가곡 같은 거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그렇고 저희 지금 3층 저 창고에 가면 음반이 한 12만 장 정도 재고가 쌓여져 있는데요. 네,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 170종 정도를 내셨지만은 내신 걸로 돈 번 건 없는 거잖아요. 예, 170종을 지금도 뭐 오프라인에서는 교보의 뭐 핫트랙스나 뭐 예스24 뭐 11번가 이런 데를 통해서 팔거든요. 온아프에서 파는데 저희 회사 지금 6명이 출근하는데 170종을 음원과 음반 모두 팔아서 거기에 출근하는 제일 막내 일명의 봉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2011년에 인터뷰하실 때 네. 그때까지 국악 기록과 이게 전파하는데 한 40억 정도 쓴 것 같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10년 지났거든요. 네. 10년 동안은 얼마나 더 70억 썼습니다. 70억 딱. 여기 다 해서 총 70. 네, 네. 다 들어가니까 10년 때 30억을 더 쓰신 거네요.
아니요. 지금까지 쓴 게 110억 정도 돼요. 예. 이 콘솔 그다음에 마이크가 근데 이게 지금 회사 자산인 거죠? 110억이 어쨌든 회사 자산. 제 거 없습니다. 예. 다 회사로 준 겁니다. 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거 절대 제 자식 줘도 못 씁니다. 그러고 예.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전세 사십니까? 사실은 일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서울이 전세가 너무 비싸갖고 아, 파주로요? 예, 전세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어요? 운정? 아니 여기 바로 뒤에 요 교화인데 그냥 뭐 그래 원저집에서 돈 빼가지고 그 깎으로 3천만 원 남더라고요. 원저집 저희가 2억 9천에 있었는데 여기 2억 6천이에요. 그래서 3천 남는 거. 제가 이거 한다 그랬을 때 얘엄마하고 약속이, 그러니까 아버님께 하지만 얘엄마하고도 얘기할 때 이런 거 하고,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다리, 국악이라는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다시 못 온다 이랬더니 완전 콧방귀 꼈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당신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뭐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원하는 거 하되 처자식 굶기진 마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 굶기지 마라는 그거겠습니까? 이제 좀 조금은 좀 그래도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하지 말게 해다오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진짜로 굶긴 적 없고, 남들보다 이렇게 애들이 윤택하게는 못 살았는데 학원 이런 것도 뭐 마음대로 못 다녔고, 근데 다 잘 컸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대표님 그 사제도 좀 터신다 그랬는데 요즘도 사진 찍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예. 기업 이제 저는 기업체 회장님들이나 이게 3세로 변한 데들 뭐 누구다 그러면 다 아실 분들 찍고, 사진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요즘 얼마나 그러죠? 수칠 요거 하나 옛날에 1,000만 원 받았는데 그건 2천만 원이고요. 가족 사진은 3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 5천만 원 받습니다. 근데 저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좀 솔직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로 2천만 원을 받습니까? 네. 안 주면 안 찍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러더라고요. 와서 뭐 나라님 찍고 그다음에 그 누구다 DJ. 네, 예. 왕 회장 뭐 이런 양반들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서실에서 엄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김 비서는 뭐 하냐? 저 사람네들은 집에 가면 막 겁나게 좋은 거 딱 붙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시바크롬이라고 이제 스위스에 보내서 시바가이에서 오리지널 프린트 해오거든요. 지금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햇빛 해놓고 200년 동안 안 변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프린트 해오는데, 이만한 면 하나 프린트 해오는데 프린트비가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쓰는 그 조명이 보통 저희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 뭐 이렇게 아이오닉 5 이런 거 새로 나왔을 때 7만 와트 쓰거든요. 보통 한 7, 8만 와트 쓰는데 사람 찍는데 3만 와트 가까이 써요. 근데 2천에서 5천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2천에서 5천 받으셔도 네. 손에 따로 크게 남지는 않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5천, 그러니까 가족 사진 안 찍고 그냥 2천 한 카트만 찍겠다 그러면 그 장비 다 모으고 사람 모으고 들어갔다 와서 해체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제가 한 300, 400 남을, 400도 안 남을걸요? 그분들이 대표님 왜 찾습니까? 그런 사진을. 딴 데서 본 적이 없는 톤과 그렇게 박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게 더 자연스러워졌는데, 예전에도 자연스럽게 참 힘든데요. 더 자연스러워지게 된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디지털 덕분입니다. 8x10 필름 한 카트 찍어서 현상하려면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현상소에서 못할 때는 일본 보냈어요. 일본 동양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칼라 주식회사, 그게 이제 소위 일본 코닥인데, 거기에 8x10 필름, 그러니까 저 대학 노트만한 필름이 들어가는 행거가 거기 있거든요. 그걸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시바가이기 프린트 해놓으면
진짜 다르게 포샵 하나도 안 하고 그 실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급스럽고 그렇게 스킨톤, 그다음에 입고 있는 옷의 질감 하나하나까지가 다 살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 번 그 입소문이 났고, 그래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있으면 예전에는 한 30대, 40대까지, 요즘 한 70대 기업까지 다 찍은 것 같아요. 예. 오너들이요. 네네. 오너와 뭐 그의 또 그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 제가 54회 그래미 어워드인데요. 횟수로는 그게 아마 2012년이 맞을 겁니다. 그때 경주에 있는 관과정이라고 하는 그 한옥마루에서 여창 가곡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녹음을 넣어서 SACD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미국 그래미에 보내서, 물론 그때 처음 보낸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보내고 있었으나 늘 떨어졌었고, 근데 그때 그래미 측에서 이제 저희한테 메일이 왔는데 컨그레츄레이션이 첫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 받아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당신네 음반이 2개 부문에 엔트리가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노미네이트라는 말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은 노미네이트는 본선에 들어갔을 때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선에는 엔트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심을 통과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선엔 떨어졌습니다. 상은 뭐 수상 못했지만 또한 수상이 주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래미는 왜 갔냐? 하도 우리 음악이 여기서 우리끼리 알려지는 걸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족 전체가 알기가 어렵고, 또 우리는 그 외국 막 유명한 그 어워드나 이런 영화제 이런 데서 상을 받으면 막 와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미나리도 사실 그런 거의 일종인데,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는데,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전 부치다 온 심정이에요. 그렇게라도 좀 환기를 받을까 그래서 서양 굿하는 데다가 갖다 응모를 해본 것이고요. 엔트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각의 그 가학의 음악적 가치, 그 월드뮤직 분야에서, 그다음에 서라운드 사운드에서는 그 녹음의 기술적 가치에 대해서 1차적인 평가가 된 결과. 그렇죠. 예. 자기네가 들어보고 해보고 심사할 만하다. 예,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만한, 본심에 네. 올릴지 말지를 한번 네. 검토해볼 만한 네. 정도의 가치가 있는. 네. 그 가곡은 앞에서 노래하고 이렇게 쫙 5.1의 뒤에 그저 관과장 뒤편에 이렇게 담이 하나 있는데, 제각으로 올라가는 담에 저녁 때 하니까 이렇게 귀뚜라미가 막 오는 거예요. 또르륵 울고, 이게 소리가 고 석가래 밑에 이게 공명이 생기는 이런 거를 아마 거기도 듣고, 야 이거 독특하다,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해서 일단 너는 보자, 뭐 줄지 안 줄지는 그 다음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엔트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음악가들에게 차별을 두는 건 아닌데, 저희 회사가 지키고 있는 규칙이 좀 몇 개 있어요. 좀 묘한 규칙들이 있는데, 특히 산조 같은 음악과 판소리 같은 이런 좀 음악들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실제 하셨는데요. 곡이 시작되면 마지막 장단 칠 때까지 한 번에 연주하는 겁니다. 자꾸 잘라서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걸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요즘은 그 사진의 포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음악도 하도 플러그인들이 발달돼 가지고 여기서 저기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 목소리를 제가 따르게 해도요, 오토튠이라고 해서 그걸 누르면 다 맞춰줍니다. 싹 다 그 한 음계로 맞춰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실제 연주자가 제 기억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은미 씨라고 있거든요. 그이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노래하는 모든 사람은 내 친구가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대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내 노래 한 곡을 하는데 실제 무대에서는 노래가 안 되고 음원이나 음반으로는 화려하게 다 나와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무대에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무대에서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가 가수고 그가 내 친구 맞겠나, 이런 말을 했던 거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 음악을 표현하는데 엔지니어 누구 만났냐, 그 사람이 막 자르는 재주가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그의 음악이 알차지고 음반이 화려해진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녹음의 철학? 네. 한번 연주가 시작이 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네, 네. 한 번에 녹음을 해야지 네. 잘라 붙이는 건 이건 아니다. 네. 그 요 책에도 아, 네. 많은 네. 분량을 들여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이제 음반 만드시는 분들이나 국악인들하고도 네. 불화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 척을 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음반이 안 나오는 어떤 한 계층이 있어요. 저희 회사 음반을 이따가 이제 저 밖에 보시면 거기에 딱 100장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시면 어느 한 그룹이 이렇게 싹 빠져 있어요. 그게 주로 대학 교수입니다. 예. 국악과 예, 국악. 저는 공공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그분들을 그러니까 배척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녹음하는 방식을 저는 그냥 말이 없어서 뭐 영어로는 퓨어 레코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순수 녹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순수 녹음이라는 건 뭐냐면 타임, 그러니까 녹음의 방식도 그렇지만 기계도 마이크, 녹음기, 그리고 듣는 당신, 요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큰 기계들과 뭐 이런 컴프레서, 리미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일체한 것입니다. 마이크에서 들어온 그 당시의 성음을 공기감 있는 그대로까지를 살려서 녹음하고 그걸 마스터링이 이제 그 볼륨 조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음반으로 만들거나 음원으로 만들어서 듣는 이에게 바로 직접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반사가 과연 현재 몇 개나 있을지 모르나 약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군데 중에 99개는 다 그런 믹싱 마스 이런 거, 믹싱이라는 게 섞는 건데 저희 믹싱 과정이 없어요. 그거 하다 걸리면 그 엔지니어는 저랑 평생 얼굴 못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페이더도 못 건드리게 해요. 페이더 제로를 놓고 연주자가 성음이 작은 사람, 큰 사람 그 차이를 크면 올리고 크면 내리고 작은 사람은 올려서 나중에 그 레이블의 음반을 쭉 좀 들어보면 소리가 다 통조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통조림이라는 게 흔들면 꽉 들긴 했으나 안에 고형물 돼서 이렇게 다이나믹도 없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드는 모든 것들을 통조림 공장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주장에 가서 이거 이렇게 작아 그래서 볼륨을 좀 올리면 되고요. 크면 내리면 됩니다. 그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만났더니 정말 작게 연주하는데 작은 게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국립창극단에 오미나라고 있는데 목소리가 작은 게 핸디캡이에요. 근데 그녀가 심청가나 그녀가 춘향가에 파로 치는 데 같은 데를 연주하면 본인이 연주를 하다 울어요. 그러니까 힘이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리꾼들이. 근데 그렇게 서정적이고 아주 그 노래의 그 부분에서는 그녀를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들을 저는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볼륨을 훅 올려놓으면 우와 이런 빅마우스가 되는 거죠. 금방. 그런 식의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우리 음악을 세상에 전달해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순수 녹음은 기술이 없는 게 기술입니다. 수많은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한 군데에서는 있는 그대로 거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꼭 왜 당신 회사세요라고 하면 저도 좀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약수터에서 한 국자 뜬 물이 다른 거 안 섞고 그대로 마시면서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물맛이 좀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저희 회사 음반 중에 대학 교수들 음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없는 게 그 우리가 인간 문화재라고 붙여진 번호 받으신 분들 음반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음악적 측면에서 보면 전성기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예, 이미 오래전에. 전성기 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으셨어요. 네. 예. 지나가는 시간들의 소리들을 담으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역할들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이들을 더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다 된 사람이 와서 여기 듣는 거는 사실은 제 관심 바뀝니다. 듣는 귀는 겨우 추임새를 할 수 있을까 정도이지 이가 진심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장단애비들 귀를 빌립니다. 예, 이거 좀 장단애비라고 하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전공도 있습니다. 고수죠. 예. 그 이는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다 만나고 다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소리꾼이 고객이잖아요. 연주자가 고객 아니겠습니까? 또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장단 잘 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도 아 형님 요번에 어디 저 장흥 어디서 이제 막 시작한 가야금이 있는데 애기가 아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발발이긴 하나 그건 고치면 되고 아우 뜯어내는 힘이 뭐 형님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가 적어놨다가 장흥 군민회관 그런 데서 이제 조그맣게 해요. 그럼 이제 표 끊어가고 가는 겁니다. 가서 들어보면 그 이가 한 말이 맞죠.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동화 콩쿠르라는 거를 이제 한때는 거길 열심히 제가 다녔는데 이 얘기도 사실 거의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면 대상 받은 거에 별로 관심 없고 거기서 누구 상, 뭐 인기상 정도 쉽게 얘기하면 받은 건데 그런 표현력은 서공철류에는 걔밖에 거의 없지 않냐. 그 나이 또래에서. 이런 친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조그만 뭐 소극장 같은 데서 이제 연주를 하면 착창 같은 거 해서 그런 거 하면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녹음을 한번 넣자. 왜냐하면 연주자가 공연을 한다는 것은 연습이 무르익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놓고 있으면 또 줄어듭니다, 기량이. 그러니까 공연 전에 했으니 그래도 바로 하긴 그러면 한 일주라도 좀 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튜디오 잡아놓을 테니까 와서 넣으시오. 그러면 고수비는 당신이 내. 그 청소년 국악도에게 악기를 지원한 네. 적이 있다는 예.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까 제가 그 장단의 비들하고 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 애들을 다 쳐요. 근데 장단을 마치면 장단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가정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은고도 있고 가야금도 있고 근데 필이 이런 건 워낙 싸서 근데 검은고 가야금은 물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듬뿍듬뿍 살 수 없고 정말 잘하는데 요즘 말로 악기가 구려서 저 정도 타고 악기가 좋으면 분명히 학교도 가고 상도 받았을 애기가 분명한데 악기 성음이 안 나오니까 그럼 요즘은 선생님들이 블라인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음이 안 따라주니까 이거는 페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서 검은고가 4대 가야금이 6대? 7대?
이제 한 10명 되네요. 10명, 11명 되네요. 그 젊은 국악인들을 위해서 음원을 만들어주는 빨간 버튼, 예,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이 지금 중단된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이 산조대전 때문에 잠깐 포즈 상태를 늘어났습니다. 예, 사람은 다 뽑아놨고요. 1년에 그 아까 말씀드렸죠. 오프라인에서 음반을 한 10여 장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간 버튼은 한 20개 콘텐츠 내외 정도로 해서 저희 회사에서 매년 생산되는 음원 음반 콘텐츠는 합이 한 30여 개 내외 정도. 이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언론 노출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대중들에게 대표님 함자가 알려지지 않았을까? 작업이 그 의미 있는 작업이 왜 전파가 안 됐을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저기 뭐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고 이걸 읽다 보면 왜 처음 듣는 처음 읽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산조라는 말도 이게 뭐 가락조 흩어질 산 뭐 이런 말도 사실 처음 들어본 거고 이럴 듯이 그러길 바랬지 제가 전면에 떠올라서 이러고 저러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가들 그러니까 사실 음악가도 사실 저는 필요 없고 음악이 우리가 한번 공유되는 그걸 꿈꿨기 때문에 일체 그 다음에 뭘 좀 더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좀 나와라든지 어떤 행사에 뭘 좀 해라든지 상 받으러 오라든지 요 얼마 전에도 작년 말에 문화체육 관광상 준다고 그 국가원에서 품위해가고 근데 제가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뭘로 상을 받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제 거 아니에요. 저는 실어다 날리기만 했을 뿐이지 제 공덕이 없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록자로 듣는 거를 기록하는 재주와 보는 걸 기록하는 재주와 그 의지는 분명하나 거기에 담겨진 내용 자체가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해서 새로운 창작을 일이라도 만들었다면 그래도 이건 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도 그렇고 맨 마지막까지.